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TV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재테크 시장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가상화폐, 주식, 그리고 이제 부동산, 특히나 개발지 토지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가상화폐는 한동안 치고 올라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원화 가격으로 4,800만, 5천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올라가고 있다가 잠시 조정기를 거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계속해서 떨어질 것만 같았었지만 공매도 금지권이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급반등하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부동산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 모든 투자에 있어서 기본은 바로 유동성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과 바로 기대심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 기대심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점에서 어떤 판단과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과연 정답이 될까요?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가상화폐 시장이 조금 어떻습니까? 반등하면서 지금 최저점을 찍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아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현물 ETF 승인 신청권이라든지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 바로 이런 것들이 기대심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심리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반등한 모양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 금지, 아무래도 이 부분들은 앞으로 내년에 있을 총선을 두고 어떻게 보면은 포퓰리즘의 정책에 좀 가깝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공매도 금지가 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수혜가 되는지요. 가격이 지금 급반등하는 2차전지 에코프로 주식이 거의 폭등할 정도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차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외국인 공매도에 의해서 타깃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 공매도에 타깃이 됐던 그러한 종목들이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빨리 주식을 사서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지금 급반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에 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자, 기대심리와 아울러서 또 중요한 거는 유동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에 금리가 바로 그 유동성을 결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향후에 금리 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들 최근에 금리가 어떻습니까? 동결로 끝났습니다. 미국 FRB라든지 한국은행조차도 금리가 동결이 되는 분위기인데요.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습니까? 이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지다가 만약에 전년도에 이어진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자산가치의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은 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유동성이 풀리기 때문에 그 유동성 시장이 발생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자산시장이 가격이 급반등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동성에 가장 민감한 지금 가상화폐, 특히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가는 모양새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민감한 시장이 바로 주식시장인데, 주식시장이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이 따라 움직이게 될 거다. 그리고 극도로 민감한 부분들이 이 부동산 시장에서 바로 개발지 토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지 토지하고 가상화폐하고 주식시장은 유동성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가격 변동폭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다시 한번 새만금이 2차 피날레, 여러분들 2차 도약기가 오는 듯한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잼버리 파행 이후로 많은 우려감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새만금이 꺾이는 시장이 아니라 지금은 약간의 조정기를 거치고 있는 시장이며, 이 조정기가 끝나고 나서는 더욱더 큰 도약을
하게 될 것이면은 틀림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산을 더욱더 늘리기 위해서는 지금은 새만금 반드시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새만금에 드디어 대학병원이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전북대 대학병원이 이제는 착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향후 2027년도 정도 되면은 개원을 한다라고 하니까요. 정말 새만금에 이런 대학병원까지 들어가고, 최근 들어서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태인데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모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씩 편의시설이 들어오는 새만금, 그리고 기업들이 들어오는 새만금의 미래는 정말 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만금 군산 전라북도 대학병원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한다라고 하는 소식인데요. 자, 500병상 규모로 2027년도에 어떻습니까? 개원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개원 시점을 맞춰 보니까요. 지금 최근에 들어오는 2차 전지 기업들로 인해서 수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텐데 거기에 맞춰서 개원하는 게 아니냐라고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전라북도 대학병원은 군산 전북 대학병원 건립을 위한 시공사 입찰을 오늘 9일 공고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에 들어간다라고 6일날 밝혔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대학병원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군산 전북대학병원은 군산 사정동 일대의 지하 2층, 지상 10층, 500병상 규모의 종합의료시설로, 여러분들 종합의료시설이 들어간다라는 거, 심혈관 센터와 뇌혈관 센터, 그리고 뇌신경센터, 소화기센터, 응급의료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대학병원이 들어오게 되면 전라북도에 계신 분들이 의료 서비스가 상당히 부족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두 서울로 오게 되었죠. 자, 이렇게 대학병원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지방에서도 이런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기대가 됩니다. 자, 총 사업비는 사업 초기 기재부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1,896억 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자재비와 인건비 등의 상승 요인에 따라 무려 3,063억 원으로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책정했던 금액에서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금액으로 증액을 하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군산 전라북도 대학병원은 심내혈관 질환 및 노인질환 특성화 병원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통해서 군산과 서해안 지역의 응급 그리고 중증 진료 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심내혈관 질환 등 응급 중증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해 지역민의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담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유희열 병원장은 군산 전라북도 대학병원은 내년 상반기 착공해서 2027년도 하반기에 개원할 목표로 추진된다라고 하며 병원이 문을 열면 군산은 물론 도내, 김제, 부안과 충남 서천 등 인근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하는 부안과 김제, 바로 위에 서천까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군산이 새만금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구가 25만 명대에 이르는 군산은 이제 바닥점을 찍고 수많은 기업들로 인해서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가 되며 그로 인해서 50만 이상의 큰 메모드급 도시를 향해서 앞으로 달려갈 것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새만금을 떠날 때가 아니라 새만금은 기회를 보시면서 들어갈 타이밍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이야말로 좋은 입지에 있는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니까요. 언제든지 도움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새만금TV에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